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연락선 차단을 넘어 군사 행동까지 나설 것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여정 1부부장의 담화가 또 나왔는데요. 남측과 확실히 결별을 할 때다. 또 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철거, 또 군대 무력 시비 등을 지금 공개적으로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담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수위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말폭탄을 뛰어넘어서 이 군사적인 행동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 막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긴장 고조에 의한 불안감까지 누적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불안감이 우리 경제 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당, 국가 여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이 차후의 행동까지 예고했죠. 그런 차원을 볼 때 상당히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행동에 있어가지고 한반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그건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지금 엄중하게 봐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짚어보면요. 가장 먼저 다음 조치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연락사무소 폐쇄를 지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고 이 폐쇄 조치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것은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적 조치지요. 이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남북한 인원이 상주해서 머리를 맞대면서 교류 협력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하는 그런 장소죠. 네. 그러나 코로나 한창일 때 남북이 협의해가지고 잠시 업무를 철수 중단을 했죠. 그러나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되면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민간단체 전단 살포에서 연락 채널이 모두 끊었고 그 속에 지금은 이제 연락 채널은 끊겨 있습니다만도 아직까지 연락사무소 여기에 대한 폐쇄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는 했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해서 행동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소위 뭐냐면 앞으로 이 행체를 보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볼 때는 아마 폐쇄, 철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폐쇄까지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의도를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 상당 부분 행동 예고의 실천으로 가겠다. 이 의지를 담은 것이겠죠.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어찌 보면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 중의 상징이 개성연락사무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단순하게 폐쇄가 아니고 완전 철거까지 간다. 이런 것은 향후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여지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계획까지도 또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자, 이 발언의 의미, 그렇다면 군사적 행동까지 나서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북한이 우리를 민족이 아니라 적으로 규정을 했죠.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적 사업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도 이 대적 사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통전부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적 사업이 있고 북한의
군부가 할 수 있는 대적 사업이 있다. 이렇게 나눠보셨습니다. 네. 통전부가 할 수 있는 대적 사업은 뭐 연락 채널 뭐 이것을 단절한다든지 또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이에 대해 폐쇄한다 이런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뛰어넘어가서 군사적인 대남 대적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개성 공단 있죠. 이 공단이 사실은 북한의 군사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개성 공단 폐쇄뿐만 아니고 네. 철거를 할 수 있는 철거를 한 이후에 다시 군사적인 지역으로 복원할 수 있다. 이까지도 내포하고 싶겠죠. 아, 네. 예, 또 더 나아가지고 총참모부에서 이 대남 대적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례로 NLL 서해 한계선이죠. 그다음 MDL 육지 군사 분계선 이 선상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 시험 발사뿐만 아니고 이것을 네. 실전 배치 이 정도 한다 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뻔히 내다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ICBM이라든지 SLBM의 시험 발사 같은 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SLBM과 이 ICBM 다시 말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수중 탄도 미사일 이것은 핵 능력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대남 대적 사업 부분이 아니고 네. 대미 대적 사업과 관계되지 않겠느냐라고 아, 예. 한다면은 현 단계 북한은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측면이 없습니다. 라는 측면 봤을 때 대미 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SLBM 또 ICBM 시험 발사 이것은 적어도 당분간 이러한 그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건 전망합니다. 향후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적어도 이것은 미국과 네. 관계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임박한 지점, 다시 말해서 11월 또는 대선 이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해서 설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어떤 평화의 메신저였었는데 이렇게 남북 관계 냉각기 어떤 주역으로 지금 급변을 했다라고 봐야 될지 이 상황은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북한의 관료들이라는 것은 때론 강경파가 되고 때론 온건파 될 수 있겠죠. 그것은 비단 김여정 제1부부장뿐만 아니라 김영철, 이성건 모두 겸적 사례겠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성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 실무회담을 상당히 강경파 아닙니까? 그러나 조평동 위원장이 있고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외상까지 하고 있죠. 또 김영철은 뭡니까? 김영철은 군부 지도서 강경파잖아요. 그래서 통전 담당 부위원장 하면서 남북대화 또 특사도 왔잖아요. 또 미국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 북측의 대표단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 봤을 때 북한에 있어서 이런 관료들이 네. 강경, 온건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김여정의 경우에는 우리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남쪽에 특사를 와가지고 어찌 보면은 상당 부분 4.27 판문점 선을 이끄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군사적인 행동까지 예고하는 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네네. 아마 북한이 상당 부분 우리 측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이 김여정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담화문을 노동신문에 또 아주 크게 게재를 하면서 지금 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여론몰이 내부 결속 강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 북한에서 노동시민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들의 학습지잖아요. 거기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실었다. 네네. 이것은 그 담화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존엄 부분이잖아요. 우리 저 민간단체에서 뿌린 전단에 대해서는 존엄 모독과 관계된다. 이 존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와 인민들은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다. 그 인생사에서 주민들을 각성시키겠죠. 더 나아가서 이 노동신문에 게재된 것뿐만 아니라 평양 시내라든지 심지어 개성 특별시까지 군중 대도했죠. 네. 이것은 결국 뭐냐면 대남
경각심을 높여가지고 나름대로 한반도 긴장고지를 통해가지고 체제 결속을 이끌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상황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자 이제 오늘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가 됐을까? 상당히 지금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군사적인 행동을 예고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 논의를 했겠죠. 네. 또 더 나아가서 논의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외교안보부처, 다시 말해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응, 여기에 대한 점검, 이것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현상을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다. 남북 합의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뭐 통일부, 국방부 나름대로 그 주무부처로서 역할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통일부는 이 남북 간의 합의사항 여기에 대해서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국방부는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대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불안감이 쌓이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보여주고 단지 조금 아쉽다 하면은 네. 전단살포 이것이 어찌 보면은 북한의 이런 긴장 고조를 이끄는 하나의 요인이 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전단살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4.27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고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법 제도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친 대목이 아쉬운 대목이 아니겠냐 이거 네. 보여주고 물론 그것이 지난해에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가지고 국회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 여당은 노력했지만 그것이 뭐 이 여야 간에 합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유야무야된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적어도 남북 지도자 간에 합의한 이것은 뭡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합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그런 것이 좀 더 시급성을 준 네. 하나의 교훈점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탈북자 단체에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또 맞이를 해서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도 좀 더 대응이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현 단계 우리 청와대에서는 전단 살포 이것은 백해 무익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특경 여기까지 동원하고 이야기했죠. 더 나아가서 적경지대 다시 말해서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강화 또는 김포 이 시민들은 자경단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국회가 아직까지 개원 이런 상태에서 법적 제도자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재의 법 제도 구조, 다시 말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거라도 좀 더 확고하게 해가지고 6.25 맞이해서 탈북단체들의 전단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막았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무슨 연락 채널을 단장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저는 안 됩니다. 북한도 이런 연락 채널에 대해서 현재 얼마 안 됐는데 전단 살포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행동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북한은 적어도 우리 정부의 전단 살포 이 방지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지금 예고한 행동, 군사 행동 이것도 조금 멈칫 또는 뭐냐면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전단 살포 중지, 북한의 2차, 3차 행동 예고에 대한 연기 이렇게 되면 그 중간 지점에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면 적어도 남북 간에 물밑 접촉을 위해 가지고 문제 해결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물론
탈북단체들이 전단 살포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설령 살포한다 하면은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마침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바로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떤 메시지 내용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좀 당분간은 남북한 간의 냉각기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철학을 가진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금까지 계기시마다 강조한 부분에서 보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속 추진 이 의지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또 그리고 4.27, 6.15 이 부분에 대한 이 합의 정신 기본이 뭐냐면 상호 체제 존중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합의 정신을 지키자. 그리고 남북한 모두 긴장 고조 행위는 남북한 모두 손실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 보이고 혹시 좀 가능성은 낮겠습니다만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 연초 남북 정상회담 한상 열린 그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그 메시지가 어떤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된 남북관계 상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